네, 신농사직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글로벌 사업팀의 김진원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신농사직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방금 보신 것처럼 한국형 농업기술을 판다입니다. 자, 먼저 한국형 농업기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국형 농업기술은 외국의 선진 기술을 그대로 수입하여 적용하거나 단순 모방하지 않고 우리 농업의 조건과 현실에 맞게 개발된 최적화된 농업기술로서 농업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농업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야는 농식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재배 생산할 수 있는 재배 기술, 그리고 비료, 농약, 농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팀장님이 계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글로벌 사업팀은 이 한국형 농업기술을 판매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농업기술 실용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공공이나 민간에서 개발된 한국형 농업기술로 기술을 활용하여 수출 제품을 개발한 농산업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의 주요 사업인 농기자재 검인증, 그리고 종자 보급과 육성,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별리 운영기관으로서 역할에 맞게 농기자재 그리고 스마트팜 품종 업체를 중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로도 종종 접하는 소식인데요. 먼저 스마트팜의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팜의 세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네,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네. 2018년 75억 불에서 2023년 135억 불로 연평균 12.4%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현황도 궁금한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2018년 현재 국내 스마트팜 연간 수출 총액은 5억 불 수준으로 세계 시장의 6.6% 수준입니다. 스마트팜 수출 업체 중에 총 수출액이 50만 불 미만 업체가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팜 온실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 즉 필름이나 구조물, 그리고 품종 등의 수출을 위해서 해외 전시 박람회 참석 등 마케팅으로 개별적으로 거래처를 발굴하여 수출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출 분야는 이제 그 온해 시설 기자재가 대부분이고 축산 기자재는 국내 실증이 완료되어서 현재 이제 수출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는 대부분 기자재별로 이제 업체들이 개별 거래처를 찾아 나서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문제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팜 패키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스마트팜 패키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스마트팜 패키지는 스마트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투입 자원을 묶어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개별 스마트팜 자재가 아니라 농산물 품종을 비롯해서 환경 제어기 등 스마트팜 시스템, 그리고 비닐과 양액 설비 등 시설 자재 등을 묶어서 턴키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스마트팜에 필요한 걸 한데 묶어서 해외에 판매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좀 추진 중에 있는 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카자흐스탄과 그리고 동남아 지역 한국의 2개국에 21년까지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 원실을 구축하고 26년까지 운영과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현지 협력기관을 발굴하고 스마트팜 데모 원실을 구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원실을 설계하고 있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컨소시엄 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 신남방 정책 중 농산업 부분 해외 수출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데모 온실을 구축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데모 온실 구축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이제 데모 온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기 전에 사전 마케팅을 위해서 모델 하우스를 이렇게 짓잖아요. 네. 예. 이런 거를 데모 온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한국 스마트팜 시설과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중에 있는데 수출액이 50만 불 미만의 업체가 대부분으로서 업체 개별적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모 온실을 신북방, 신남방 지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게 되면 현지 데모 온실을 구축하는 국가나 그리고 주변 국가에 우리 한국 스마트팜 시설의 우수성과 그리고 경쟁력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이는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에 큰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모델하우스와 비교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더 좀 쉽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그럼 데모온실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21년까지 이제 데모 온실이 구축되면 26년까지 향후 5년간 온실을 구축한 우리나라 컨소시엄 기업이 그 데모 온실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게 되고 그리고 생산 판매한 농산물의 수익을 대부분 운영비로 다시 투입하게 돼서 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6년까지 운영한 후에 현지 기관과 이제 상호 협의해서 지속 운영에 대한 부분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팜의 패키지화에 대해서 이제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패키지화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형 농업기술 패키지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품종과 농기자재 수출을 단일 품목으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품종을 재배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비료 농약 등 농기 자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배 시설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우리나라 농업 환경과 다른 해외 농업 환경에서 사정 성능 검증이 필요한데요. 예. 이런 사정 성능 검증을 패키지로 실증할 수 있는 실증지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재단은 이제 현지 기관과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현지 기업과 서로 협력해서 이런 실증지를 마련해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해 테스트 베드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 등의 구축 중에 있고요. 금년에는 러시아를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테스트베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로 인한 수출 성과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재단에서 마련한 실증지인 테스트 베드에는 많은 농산물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농산업체들이 수출 대상 제품을 이러한 농산물에 투입을 해서 그 성능을 검증하고 경쟁력을 입증하고 그 내용을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단은 테스트 베드에 현지 바이어들과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시연회와 그리고 매칭 상담을 진행해서 수출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수출 성과로는 16년 2,900만 불에서 19년 9,400만 불로 약 3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제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이 정말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서 이 지난해 대표적인 성과로는 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복합 환경 제어기 기술 이전 업체이면서 국내에서 스마트팜 시설과 설비 등을 시공하는 업체가 18년에 재단이 준비한 카자흐스탄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참여해서 현지 기업체와 약 1,720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시에 그 행사와 함께 이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예. 네, 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카자흐스탄의 한국형 스마트팜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업체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나르트렌드 김원태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뭐 사실 농업 분야에 수출하면 농산물을 수출하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뭐 국내 기술력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카자흐스탄에 수출된 스마트팜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이미 국내 농업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시설 혼예 산업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출 패키지 사업에 적용한 기술은
농촌진흥청의 기술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받고 여기에 자사의 노하우를 포함시킨 순수 한국산 스마트팜 시스템입니다. 뭐 한국형 스마트팜이 해외로 수출된다, 뭐 이렇게 말만 들어도 기분이 참 좋은데요. 수출 계약이 체결됐을 때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2년 전쯤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그 테스트베드 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그마한 한국형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했고요. 그 후로 각종 전시회나 현지 농민들의 상담 요청이 있을 때마다 출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최소 1년 이상 정도를 현지인들을 만났고요.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들도 우리한테 조금씩 이제 신뢰를 얻게 됐고 저희도 약간의 인지도를 좀 넓히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첫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제 품질 좋은 품질 좋은 스마트팜을 설계를 하고 제공하는 그런 임무를 이제서야 시작을 하는구나. 각오를 새로이 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계약까지 성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거는 실용화재단이 저희와 동행하면서 통역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나래 트렌드 입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신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동안 뭐 스마트팜 시설은 네덜란드와 같은 경쟁 국가 제품이 좀 선점하고 있어서 해외 진출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스마트팜 수출에 좀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카자흐스탄은 영토는 상당히 광활합니다. 네. 하지만 그 척박한 농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시설원예 농업이 현지에 들어가서 이제는 나눔을 실현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하고 또 카자흐스탄의 이익을 위한 일거양득을 생각하는 차원으로 참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네. 그럼 이 한국형 스마트팜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몇몇 온실 회사들이 그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게 된 주된 요인은 무엇보다 그 오래된 온실 종주국이라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굳어진 신뢰, 즉 품질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 전부터 하나둘 그 한국의 온실 관련 업체들이 이제는 카자흐스탄 현지 진출의 모습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한국형 온실도 서서히 현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뭐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이 다른 국가와 견주어 봐도 경쟁력을 갖춰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럽의 온실 종주국들의 선점 요인은 그 전통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 한국형 자재와 온실도 이제 그 종주국들의 역사와 전통에 버금가는 실적을 쌓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온실에 대한 그 신뢰의 기반이 생긴다면 앞으로 그 한국형 스마트팜에 대한 선호도도 그 유럽의 정주국 못지않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카자흐스탄을 발판으로 스마트팜 시장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현재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현재 카자흐스탄 외에도 러시아, 베트남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각종 국제적인 그 업무 행사에 참가해 왔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현지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으로 인지도를 넓히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항상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그 카자흐스탄 수출 패키지 사업을 계기로 해서요. 저희가 현지 사무소를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주변 인근 국가로 점차 수출형 스마트팜의 개발할, 그다음에 보급이 가능한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목표고요. 그 목표를 향후 한 10년 내외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국내 품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국내 품종 해외 진출 현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2020년 6월 현재 중국, 베트남, 그리고 미국, 미얀마, 네덜란드 5개국에 딸기, 국화, 이탈리안 라이가스 품종 5개에 대해 노열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제 한국 참나래 품종을 프랑스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품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그 품종도 이제 특허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재단은 농업 분야 특허 기술을 해외 이전 거래하고 사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개발한 품종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농산업체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해외 기업체가 우리 품종 거래를 요구할 경우 특허 기술료의 일환으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고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럼 어떤 절차로 또 국내 품종의 해외 진출이 성사되는지 이 부분도 또 궁금하네요. 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이제 품종 육성 기관으로 우리 품종에 대한 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접수되면 사업성을 검토해서 해당 기관 심의를 통해 해외 진출 여부를 승인하게 됩니다. 국가별로 기후와 재배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험 재배를 거쳐서 그 생산 가능성이 인정되면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뭐 시험 재배 중인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느 나라로 수출하기 위한 품종인가요? 네, 그 현재 미국과 호주의 강귤 그리고 미얀마에는 딸기, 네. 그리고 중국에는 국화 등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이제 시험 재배 기간은 좀 다르지만 현재 잘 적응해서 시험 재배가 성공하면 로열티 계약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품종으로 받고 있는 이 로열티액이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예상액은 또 얼마가 될까요? 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국가 육성 품종 그 로열티 수취액은 5개 작물 24개 품종에 대해서 21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수치로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 해외에서 한국 딸기, 참다래 그리고 하회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아서 향후에도 로열티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글로벌 사업팀이 올해에는 이제 긴급 코로나19 대응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좀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이제 현재 코로나 사태 그 장기화로 인해서 농산업체들이 해외 현지 시장 조사를 한다든가 마케팅, 물류, 수출 계약 등의 그 대부분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소 농산업체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인 전시 박람회 사업을 긴급하게 변경해서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과 그리고 온라인 매칭 상담회 사업으로 변경하여서 총 7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 분야는 농기자재 업체와 스마트팜 시설 및 시스템 업체 그리고 농식품 분야 등으로서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액이 높은 농산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정된 업체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네,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은 선정된 20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 자료 제작, 물류비, 그리고 시장 조사, 현지 인허가 추진 컨설팅 사업을 업체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린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매칭 상담회 사업은 해외 방문 상담이 어려운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마다 10개사를 선정해서 중국,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현지 바이어를 선정해서 온라인으로 매칭 상담회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네, 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업체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원 대상 업체 선정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온라인 매칭 상담의 지원 사업은 아직도 신청할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이제 베트남, 일본, 중국 3개국 대상 사업의 농산업체 선정이 이미 완료됐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태국, 말레이시아 2개국의 이제 10개 농산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7월 말에 저희 실용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매칭 상담회는 이제 참가 신청 시에 농산업체가 제출하는 제품 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업체가 해외 현지 기업을 발굴해서 우리나라 농산업체와 현지 기업과
통역이 배석한 상태에서 서로 화상으로 매칭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꼭 기회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한국형 농업 기술의 해외 진출 전망은 어떻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전망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 친환경 농자재,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은 되게 품질이 우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래서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농기계는 파종기, 시비기, 그리고 수확기, 과일 선별기 등 소형 농기계 위주로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이 소형 농기계 위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스마트팜의 경우는 기술 선진국인 네덜란드나 그리고 스페인 제품과 생산성은 비슷한데 가격은 약 30% 정도 낮아서 예.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팜 제품의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앞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형 농업기술의 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 좀 더 보완할 점이나 필요한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ICT 기술이 이제 농업 부분에 이게 도입되면서 해외 농업 시장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글로벌 사업팀은 비정기적인 해외 출장을 통해서 현장의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해외 현지 지사를 설립해서 현지에서 국내 농산업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판로를 결책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위한 계획으로는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 오프라인 전시에 참가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종료 직전까지 온라인 바이어 상담을 최대한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요. 향후 온라인, 오프라인 지원 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과 그리고 동남아 추가 한 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및 농기자재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 농산업체가 해당 국가, 주변 국가에 활발히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자, 글로벌 사업팀이 또 한국형 농업기술 해외 수출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이제 국내 농기자재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라서 해외 수출이 이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농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예산과 인력의 한계상으로 자체적으로 해외 진출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업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글로벌 사업팀은 공공기관으로서 해외 판로 개척, 그리고 홍보, 중개 역할 등을 수행하여 많은 농산업체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정체되어 있는 한국 농산업 부분의 수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또 됐습니다. 팀장님, 오늘 뭐 한국형 농업기술 해외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사업팀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좀 황당하게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무력으로 이제 세계 정복을 위한 전쟁의 역사가 있었다면 현 시대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로 이제 경제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글로벌 사업팀은 농촌진흥청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형 농업 기술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노력하고 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산업체가 좀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네. 전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한국형 농업 기술의 세계 정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